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지재쌤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사항은 바로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팁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볼 사항은 우선은 브랜드인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굳이 말 안 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다 라고 하면 현대건설의 아파트 브랜드가 무엇이죠? 힐스테이트가 있죠. 그런데 힐스테이트보다도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죠. 바로 DH입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힐스테이트고 어디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DH고 이런 게 아니라 건설사들도 당연히 그 브랜드를 붙임에 있어서 내부적인 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분양가를 높여도 분양이 잘 될 수 있을 만한 곳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건설사 내부적으로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입지가 진짜 안 좋은 곳은 설령 공사비 많이 줄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원한다 라고 했었을 때 하이엔드 브랜드 원한다고 그냥 다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브랜드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공사가 꼭 여기서 수주를 하고 싶으면 하이엔드 브랜드를 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예 하이엔드 브랜드를 강제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예 입찰 지침서에 하이엔드 브랜드로만 입찰 가능 이런 식으로 갖다가 내거는 조합들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도 한번 전략적으로 즉 그만큼 조합원들이 좋은 브랜드를 원한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브랜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시공사의 신용 등급입니다. 이 신용 등급이 왜 중요하냐? 직접 공사비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금융비용인데요. 우리가 일명 PF라고 하거든요. 즉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돈이 있다라고 하면 조합원들끼리 분담을 하는 게 이게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 금융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이 뭘 믿고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다 돈을 빌려줄까요? 그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공사의 신용보강입니다. 그렇게 신용보강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대주단들은 시공사를 보고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공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해 주는 금리가 다르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평당가 싸게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들어갔지만 신용등급 차이가 막 많이 난다 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는 싸는 것 같지만 뒤에서 깨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평당 가격은 좀 싸게 들어갔어도 금융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입찰 조건입니다. 입찰 조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당장 이주비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조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를 빼주려고 했었을 때 그 전세 보증금을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60%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시공사에 따라서 이주비 대출 LTV 100% 조건을 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좋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명 빵빵100이라고 해서 계약금 0, 중도금 0, 잔금 100%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 조합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시공사한테 좋은 조건들을 제시해 달라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입찰 지침서에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가 시공사 우리 좀 하이엔드 브랜드 와줘.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이 단일 브랜드로 입찰하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컨소시엄 금지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모든 조합이 다 건다라고 해서 시공사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조합이 좀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어떤 식으로 요건들이 있는지를 잘 정리해 가지고 입찰 지침서에다가 넣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면 조합원분들이 그럼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거꾸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이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지 할 수가 있죠. 또 조합의 특성에 따라서 공사에 좀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 비용은 한 25층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근데 25층에서 30층대로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49층까지 짓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사비 한 30몇 층 짓는 것보다 한 1.3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50층을 초과하게 되면 또 1.3배가 늘어난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는데 아직 700이다. 그런데 우리가 준초고층 50층 미만으로 짓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한 1,000만 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완전 나는 60층 70층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공사비만 1,300은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뭐 하이엔드 브랜드, 일반 브랜드 이런 것들도 공사비에 영향은 있지만 층수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세대수 규모에 따라서도 공사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비 금액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가요. 막 몇천 세대 이렇게 가게 되면 조금 싸게 원래 한 800 받아야 되는데 700으로도 가볼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거꾸로 원래 일반적으로 한 800, 900 받아야 되는데 세대수가 너무 적으면 여기는 1,000만 원으로도 들어가기 어려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움직여야지 그냥 무작정 저기 현장은 평당 800이 들어가 놓고 왜 우리 현장은 800에 못 짓는다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의 현황도 한번 잘 살펴보셔라. 네, 지금까지 시공사 선정을 선택했을 때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한번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브랜드, 그 다음에는 당연히 평당 공사비도 있지만 시공사의 신용 등급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시공사의 입찰 조건들도 잘 꼼꼼히 체크해 보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신축 아파트를 완성시켰을 때 평범한 아파트를 만들 것이냐, 누구나 부러워하고 커뮤니티도 좋은 그런 멋진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떠한 단지를 조성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이런 시공사 선정을 통해요 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